기계가 대신 생각해주는 세상, 나는 어디에 있는가?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59세 이현수 씨는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서 스마트워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면 점수 67점. 어젯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카페인 섭취를 줄이세요. 현수는 그 문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30살에 시작한 중견 광고 기획사, 29년을 버텨왔습니다. IMF도 넘겼고 코로나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막막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커피 머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가 오늘의 추천 원두를 제안했습니다. 현수는 아무 생각 없이 확인을 눌렀습니다. 커피 향이 퍼지는 동안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AI 비서가 오늘 일정을 읊었습니다. 오전 10시 신규 클라이언트 미팅, 오후 2시 크리에이티브 팀 회의, 오후 5시 본부장 보고.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이 일정들 내가 정한 건가? 아니면 기계가 정해준 건가? 오전 10시 회의실. 신규 클라이언트는 30대 초반의 젊은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AI로 기획안을 뽑아봤어요. 이걸 기반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펼쳐진 건 완벽에 가까운 광고 콘셉트였습니다. 타겟 분석, 키 메시지, 비주얼 방향, 심지어 예상 투자 대비 수익까지. 현수가 29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일주일은 걸렸을 작업이 5분 만에 생성된 결과물로 놓여 있었습니다. 잘 만들어졌네요. 현수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9년간 기획이라는 건 현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아이디어를 짜내고 클라이언트의 한마디에 전부 엎고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만들어낸 한 장의 콘셉트 보드.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과정을 기계가 5분 만에 해냅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하는 사람이지? 점심시간, 아들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 달에 회사 그만둬요. 현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뭐?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6개월 전부터 생각했어요. AI가 코드 다 짜주는데 제가 거기서 뭘 해요. 그냥 AI 출력물 검토하는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대신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할 건데? 아직 몰라요. 근데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현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2살 아들과 59살 아버지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날 저녁, 현수는 오래된 친구 60세 박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영호는 원불교 교당에서 30년 넘게 활동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교당 봉사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기였지만 살아온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영호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호야, 나 요즘 이상해. 아침에 눈 뜨면 시계가 내 건강 상태 알려주고 커피 머신이 오늘 뭘 마실지 정해주고 AI가 일정 관리해주고 회사 가면 AI가 기획안까지 만들어줘. 근데 말이야. 현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하는 거야? 내가 판단하는 게 뭐가 있어? 영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분 알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스마트폰이 길 안내해주고, 뭘 살지 추천해주고, 누굴 만날지까지 알고리즘이 정해주는 것 같고. 근데 현수야, 나 그 질문 진짜 오래 붙들고 있었어. 그래서? 답 찾았어? 영호는 웃었습니다. 답이라기보다 다른 질문을 찾은 것 같아. 영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수야, 우리 원불교에 이런 말씀이 있어. 100년도 전에 소태산 대종사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지금 들으면 소름 끼쳐. 뭔데? 영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수는 멈칫했습니다. 잠깐, 이게 100년 전 말씀이라고? 응, 1916년에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야. 그때는 자동차도 귀하고 전화기도 막 보급되던 시절인데 이미 이걸 보신 거야. 물질이 발달하면 사람이 물질을 쓰는 게 아니라 물질이 사람을 부리게 된다고. 현수는 천천히 그 문장을 되씹었습니다. 물질의 노예 생활. 지금 자신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시계가 시키는 대로 일어나고 커피 머신이 추천하는 대로 마시고 AI가 짜준 일정대로 움직이고 AI가 만든 기획안을 검토하는 일. 나는 물질을 쓰고 있는 건가? 물질에 쓰이고 있는 건가? 영호가 다른 메모를 열었습니다. 이건 대종경 서품 13장이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오. 현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안정을 얻지 못한다. 이게 100년 전 말씀이야? 응.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라. 현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물질에 끌리지 않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 그래, 핵심은 이거야. 물질이 나쁜 게 아니야. AI가 나쁜 게 아니야. 문제는 누가 주인이냐는 거지. 내가 AI를 쓰는 건지, AI가 나를 쓰는 건지.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아내 56세 정은희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늦었네. 응, 영호 만났어.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은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요즘 이상해. 오늘 마트 갔는데 뭘 살지 모르겠는 거야. 예전엔 냉장고 열어보고 뭐가 떨어졌나 보고 그날 먹고 싶은 거 생각해서 샀잖아. 근데 요즘은 앱이 이번 주 추천 장보기 목록 보내주거든? 그거 보고 사면 편하니까 계속 그렇게 했어. 현수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앱 안 보고 가봤어. 근데 진짜 모르겠더라.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뭘 사야 하는지. 30년 넘게 살림했는데 나 스스로 판단을 못하겠어. 은희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바보 된 거 아니야?
기계 없으면 장도 못 보는 사람이 된 거야? 현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래. 오늘 회의에서 AI가 만든 기획안 보고 내가 29년 동안 뭘 했나 싶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일요일, 손녀 서연이가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숙제 도와주세요. 뭔데? 독후감이요. 근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수가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초등학생용 동화책이었습니다. 그래, 이 책 읽고 뭘 느꼈어? 서연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느낀 거요? 잠깐만요. 서연이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AI 앱에 책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3초 후 화면에 이 책의 주제와 느낀 점 예시가 떴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있네요. 이거 보고 쓰면 되지요? 현수는 태블릿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그건 AI가 느낀 거잖아. 네가 느낀 건 뭔데? 서연이가 다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가 느낀 거요? 잘 모르겠어요. AI한테 물어볼까요? 그 순간 현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자기 감정을 AI에게 물어보려 합니다. 자기가 뭘 느꼈는지조차 기계에게 확인받으려 합니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 다음 날, 현수는 영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영호야, 나 그거 더 듣고 싶어. 100년 전 말씀 있잖아. 갑자기? 어제 손녀가 숙제하는 거 봤는데 자기가 뭘 느꼈는지 AI한테 물어보더라. 그거 보고 가슴이 덜컹했어. 영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현수야, 내일 교당 와라. 보여줄 게 있어. 다음 날 저녁, 현수는 처음으로 원불교 교당을 찾았습니다. 작은 법당이었습니다. 정면에 둥근 원 모양의 상징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호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게 일원상이야. 우주 만물의 근원, 진리의 상징이지. 현수는 그 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종교 이야기려니 했어. 영호가 웃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좀 다르게 느껴져. 영호가 원불교 교전이라는 책을 꺼냈습니다. 현수야, 저번에 그 말씀 이어서 읽어줄게.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현수가 물었습니다. 정신의 세력을 확장한다. 그게 무슨 뜻이야?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라는 거야. 물질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걸 쓸지 말지,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건 내 정신이어야 한다는 거지. 물질이 나를 끌고 다니면 노예고, 내가 물질을 쓰면 주인인 거야. 현수가 생각에 잠기며 물었습니다. 근데 영호야, 솔직히 말해서 AI가 더 똑똑해. 나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실수도 안 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인이 돼?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AI가 더 똑똑한 건 사실이야. 계산도 빠르고 정보도 많고. 근데 현수야, AI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 뭔데? 왜? 라는 질문이지. 현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AI는 무엇을 잘해, 뭘 해야 하는지, 뭘 먹어야 하는지, 뭘 사야 하는지. 근데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왜 이게 나한테 의미가 있는지. 그건 AI가 대신 못해. 그건 네 정신만 할 수 있는 거야. 현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답을 줘도 그 답을 왜 선택하는지는 내가 정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 그게 정신의 힘이야. 물질이 아무리 발달해도 왜 사는지, 어떻게 살 건지,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는 사람만 정할 수 있어. 그 힘을 기르는 게 정신을 확장하는 거고, 그래야 물질을 항복받을 수 있는 거야. 교당을 나서는 길, 현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영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현수야, 100년 전에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기차랑 전화기 보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 지금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지. 물질은 비교도 안 되게 발달했어. 근데 그 말씀은 오히려 더 절실해진 것 같아.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1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위험해. 그때는 기계가 몸을 대신했잖아. 근데 지금은 기계가 생각을 대신해. 판단을 대신하고 감정까지 대신 알려주려 하고. 영호가 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거야. 정신의 힘이. 내가 뭘 원하는지, 왜 사는지, 그걸 스스로 묻고 답하는 힘. 집에 돌아온 현수는 아들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오늘 좀 특별한 데 다녀왔어. 어디요? 원불교 교당.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종교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 보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야, 웃을 일이 아니야. 거기서 들은 말이 있는데 너한테 해주고 싶어. 뭔데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왜라는 질문은 못한대. 뭘 해야 하는지는 AI가 알려줄 수 있는데 왜 그걸 해야 하는지는 네가 정하는 거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거 저한테 필요한 말이었어요. 그래? 네, 저 6개월 동안 계속 생각했거든요. AI가 다 해주는데 나는 뭘 하는 사람인가? 근데 그게 답인 것 같아요. AI는 어떻게를 해주는 거고, 왜는 제가 찾아야 하는 거네요. 다음 주 일요일, 손녀 서연이가 다시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도 독후감이에요. 현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AI한테 안 물어볼 거지? 서연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현수가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질문 하나 할게. 이 책 읽으면서 마음이 어땠어? 슬펐어? 기뻤어? 무서웠어? 서연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친구랑 헤어질 때 슬펐어요. 왜 슬펐어? 저도 친구랑 헤어지면 슬플 것 같아서요. 현수가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거야. 그게 내가 느낀 거야. AI는 그걸 모르거든. 서연이 마음속에 있는 건 서연이만 알 수 있어. 서연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래요? AI도 몰라요? 응. 네 마음은 네가 주인이야. 아무리 똑똑한 기계도 네 마음을 대신 느껴줄 수는 없어. 그날 밤 현수는 아내 은희에게 교당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말이 있대. 1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 딱 맞는 말 같아.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질이 개벽됐다. 맞아.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 우리 어렸을 때랑 비교하면 상상도 못할 세상이야. 그런데 정신의 힘은 전혀 안 바뀌었잖아. 오히려 더 약해진 것 같아. 기계한테 다 맡기니까. 은희가 현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라도 바꿔보자. 내일 장 볼 때 앱 안 보고 가볼게.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직접 생각해 볼게. 현수가 웃었습니다.
나도 내일 회의 때 AI 기획안 말고 내가 직접 아이디어 하나 내볼게. 29년 경험이 있는데 그게 다 쓸모없진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스마트워치를 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커피 머신의 추천도 무시하고 자신이 마시고 싶은 원두를 직접 골랐습니다. AI 비서의 일정 알림도 끄고 스스로 오늘 할 일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 속에서 현수는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내가 선택한다. 내가 판단한다. 내가 주인이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현수는 커피향을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100년 전 말씀이 오늘 아침 가슴에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기계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살 건지, 무엇이 소중한지 그 질문에 답하는 건 AI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파란 고해의 이 세상에서 정신의 힘으로 낙원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100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스스로 판단하셨나요?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살지, 그 선택들을 기계가 대신해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100년 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동차나 세탁기, 컴퓨터나 로봇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기획하는 AI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똑똑한 AI가 아닙니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정신의 힘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추천 알고리즘 대신 내가 직접 고르기, AI의 답 대신 내가 먼저 생각해 보기. 그 작은 선택이 모여 우리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자신의 효능감이 커지고 삶의 확실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정신의 힘을 기르기 위해 이런 행동을 습관화하면 어떨까요? 1분간 천천히 숨 들이마시기, 숨 내쉬기. 1분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들여다보기. 갑작스러운 일이 닥칠 때 내 마음 기운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기. 이런 행동이 습관화되면 어떤 세상이 와도 나의 온전한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어를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